처음에는 이제 개발 IT 쪽에 전산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흔히 알고 계시는 휴렛패커드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 복이 좀 많은 편이죠. 거기 들어갔다가 SK텔레콤에서 M커머스, 그러니까 M이라는 거는 모바일 커머스를 얘기하는데 2004년도부터 M커머스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행보가 녹색이죠. 11번 가는 곳에 오픈마켓이 처음 탄생될 때 2007년도에 제가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맡았던 직무가 여행 레저 카테고리 MD 팀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이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이런 무형 상품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관광인으로 인생을 계속 보람되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는 얘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결국은 관광공사에서 이거는 이제 제주항공에서 내놓은 얘기인데요. 매년 저희가 이제 관광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 관광의 트렌드를 갖다가 예측을 하고 발표를 해요. 이제 제주항공에서는 그냥 단편적으로 소프트, 그냥 내가 편하게 가고 싶을 때 여행을 가는 트렌드다. 그러니까 요즘에 MZ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뭐 계획하고, 해외여행은 좀 다르겠죠. 해외여행은 좀 다르겠지만 국내 여행은 사실은 계획을 세운다기보단 즉흥적으로 그냥 내가 어느 정도의 계기나 입맛에 맞으면 가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관광의 어떤 시즈널리티가 예전에는 아이들의 이제 어떤 방학을 기점으로 했던 것들이 과거였다면 지금은 뭐 12달을 우리 관광하시는 여행하시는 분들이 쪼개서 본인의 연차도 쓰시고 하는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상품을 만들거나 마케팅을 하는 분들의 역할은 이런 관점에서 되게 조금 12달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루트,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 취미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남들이 많이 가는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좀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데들을 찾는다거나 뭐 웰리스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트렌드들이 사실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거라고 하면 상품을 만드는 기획자나 어떤 MD 관점에서는 사실 이러한 트렌드에 반영된 상품들을 앞으로 내놓는다면 소비자들이 그걸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같이 공통된 어떤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발표드리기 전에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이제 DX,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여행 산업과 관광 산업은 사실은 타 산업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에 뒤에 테크를 붙입니다. 푸드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데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데를 의미하고요. 프롭테크,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프롭테크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이나 성공한 기업은 다방, 직방. 요즘 누가 부동산 가서 거래하지 않고 그냥 앱에서 그냥 다 예약을 해버리고 거래를 발생시키잖아요. 그 다음 핀테크 쪽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토스. 뭐 토스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금융사지만 요새는 커머스 쪽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좋은 스타트업들의 사례들이 뭐 바이오 쪽은 뭐 워낙 예전부터 많이 나왔고요. 우리 여행에도 트래블테크라는 용어를 쓰신 기업이 제가 잠시 몸담았었던 야놀자라는 기업이, 우리는 여행사가 아니다. 우리는 IT 기반의 기술 회사라는 걸 선포를 하고 그 기술 회사답게 지금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어때와 야놀자 두 군데가 우리나라의 산업에, 여행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낸 것들은 굉장히 뭐 전략적으로 잘 사업을 리딩한 것도 있지만 교묘하게 이제 스마트폰 세대의 유저들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또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영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금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다양하게 어떤 뭐 상품을 기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요즘 로컬이나 체험 쪽에 저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상품들을, 이러한 어떠한 뭐 웰리스도 그렇고 섬여행도 그렇고 스토리 트래킹 각각의 어떤 버티컬 영역이라고 하면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유통하는 데가 이제 OTA라고 하는 데인데, 오늘 저도 말씀드리는 게 OTA지만, 하지만 이렇게 한 땀 한 땀 각 영역별로 상품을 만드는 분들이 안 계시면 OTA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OTA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거 밸류 체인에서 중요하지만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말씀드린 컨텐츠는 결국은 상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OTA의 상품을 처음에 기획하는 MD가 나름대로 또는 상품을 기획하시는 어떤 여행사가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주문 관리하고 고객 응대하고 정산하고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면 이 많은 것들을 본인이 다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 운영하는 것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업력이 좀 쌓이시면 하고 처음에는 저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한테 위탁을 해서 OTA 쪽에 이제 위탁받아서 상품을 등록하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행사, 벤더들도 상당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노하우를 간접적으로 쌓으면서 나중에 내가 저걸 수용할 수 있는 체질이 되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를 이제 제가 권장을 좀 드리는 편이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렸고요. 마케팅 관점에서 어떠한 여행 상품이나 관광 상품을 만들더라도 우리 상품하고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타겟 고객이 어딘지를 우리 상품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 좋아하는 상품이야라고 하면은 사실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상품은 어떠한 타겟이 가장 적합한 타겟인지를 정해놓고 그 타겟들이 많이 움직이는 공간, 즉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 OTA. OTA도 야놀자가 강한 게 있고 마이리얼 트립이 강한 게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어떤 영업 전략을 펼치신다면 충분히 내가 만든 상품들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강론인데요. 저는 계속 커머스 쪽에 있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모든 거래, 소비라는 관점에서 마트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오프라인 매출이에요. 근데 이 오프라인 매출, 이마트가 쿠팡한테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 신세계 그룹이 쿠팡한테 불과 10년 조금 넘은 쿠팡이라는 회사한테 전체 온라인 거래 비중이 오프라인 거래 비중을 21년도에 넘어섰어요. 이거는 이미 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예견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엄청 빨리 다가왔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 추세는 더 커집니다. 더군다나 저희 관광산업의 온라인 매출 비중은 이 전체는 이미 역전을 했지만 온라인이 여행산업은 역전을 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관광이나 여행산업은 앞으로 온라인으로 페네트레이션 전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은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전환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준비를 한다는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혁신이라는 거를 보면 제가 이제 관광 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우리 유통, 온라인 유통 관점에 전자상거래라고 하죠. 그 관점에서 벌써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 인터넷망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입니다. 이 5G로 스마트폰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어떠한 상품을 불러들이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과거 한 10년 정도 돌아가면 2010년, 2007년 이때 인터넷망은 속도가 느리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 디지털 전환이 되게 된 배경은 속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거고 두 번째 물류입니다. 물류. 물론 여행 상품은 물류에 해당 사항이 없죠. 이거는 어차피 서비스를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이용을 하거나 뭔가 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배송 상품 같은 경우에 쿠팡이 지금 오늘 저녁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옵니다. 옛날에 만약에 이런 배송을 3, 4일 기다린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안 할 사람들이 많겠죠. 왜 나는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밥을 해야 되는 가정주부라면 이건 마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일 새벽에 오니까 그냥 바로 쿠팡 같은 데서 주문을 발생시키죠.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안이라는 요소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결제를 하는데 막 ISP 인증하고 옛날처럼 보안 카드 꺼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은 내가 여기서 소비를 해야 될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간편 결제 1초, 2초, 네이버,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상품이 정말로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나한테 제대로 온 게 내가 본 그 상품이 맞을까? 옛날에는 짝퉁이 많았어요. 받아보면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좀 당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후기가 있기 때문에. 후기 잘못 올라가 버리면 그 상점은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인터넷에도 오프라인에서 파는 것처럼 똑같은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 혁신을 이루게 되는데 디지털 혁신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공급자가 증가합니다. 왜? 인터넷으로 내가 물건을 파는데 오프라인에 가게를 차릴 필요가 없잖아요. 나의 집안에 있는 어떤 지인이, 친척이 딸기 농장을 하는데 그 딸기 농장의 딸기를 내가 재고를 갖다 놓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자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소비는 당연히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딸기를 검색했는데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공급자가 없어서. 근데 지금 딸기 검색하면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수천 개, 수백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나온 상품들의 구매 후기, 뭐 광고도 있겠지만 이런 걸 보면 소비 심리는 나도 사고 싶다는 욕구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관 산업이 성장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연관 산업이라는 거는 쭉 이커머스 산업이 성장을 하면 더불어 성장하는 게 택배 사업. 당연히 성장하죠. 왜냐하면 물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PG, 그러니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결제. 온라인에서 발생되는 그런 결제 산업도 발전이 되고 또 하나는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 박스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덩달아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혁신은 한마디로 ICT 융복합이 계속 선순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화두로 지금 많은 이 업계에서 이쪽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OTA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자, 그러면 관광이나 여행 상품은 여전히 전체 거래 시장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앞질렀지만 여행 쪽 상품은 아직까지는 50%를 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 2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추측컨대. 그러면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OTA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야놀자가 2022년도에 가장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OTA,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라색은 우리나라 OTA를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국내 OTA랑 글로벌 OTA,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탄생된 배경을 갖고 있는 야놀자, 네이버, 여기어때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고 해외에서 자본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들 우리가 아고다 광고 엄청 많이 뜨죠.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아고다, 에어비앤비, 우리 공유숙박이라고 하는 이런 곳들이 시장이 계속 앞으로 더 커지면서 주도를 할 거예요. 또 야놀자 같은 신흥 OTA들도 나타나는데 그 신흥 OTA는 조금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버티컬 OTA 쪽으로 탄생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후반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소비자는 아까 온라인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계기 중에 소비자는 배송이 빨랐으면 좋겠고 결제 수단도 다양했으면 좋겠고 또 공급,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11번가도 등록하고 싶고 G마켓도 등록하고 싶은데 이걸 한 개 한 개 다 들어가서 등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좀 채널을 한 군데만 올리면 여러 군데 채널을 같이 동시에 등록되는 것들이 없을까? 그런 고민, 문제, 어려움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팡과 네이버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여기 표현되시는 것처럼 서비스 상품은 이커머스 태생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가 11번가 있을 때 여행 카테고리 MD 팀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제가 치열하게 경영진하고 여행 상품은 지금 있는 플랫폼에서는 잘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행 상품을 잘 팔 수 있도록 플랫폼을 다시 개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즉 OTA 같은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건데 당시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11번가가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는 이제 옥션이나 G마켓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이런 신규 사업에 개발 투자를 하는 것들은 부담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회사에 실망을 하고 나올 생각을 한 계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상품력과 마케팅을 갖고 있는 OTA가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야놀자도 그렇고 여기어때도 그렇고 그 틈새 시장을 잘 노린 거죠.
지금 아마 그 나나들이 유인물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1994년대 우리가 OTA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여행 상품을 파는 채널, 파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처음 개설된 데가 1994년도에 생겼다가 익스피디아가 부킹닷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야놀자 뭐 마이디얼 트립 같은 데까지 한 20년, 30년 정도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OTA는 저희 같이 여행 상품을 판매하시거나 마케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OTA에 대해서는 좀 이해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들도 OTA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야놀자나 여겨때 같이 숙박 앱들은 요즘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여행 목적지 가기 전에 예약을 다 해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앱을 설치하지 않고는 그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좀 드셔도 유튜브에 또는 카카오톡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걸 안 쓰면 소외당하니까, 도태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활용도는 이제는 그 10대부터 한 60대, 70대까지 굉장히 많은 연령층에 이런 것들이 소구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그 여행 산업 힘들고 특히나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하는 여행사들은 문을 닫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뭐 그런 어떤 팬데믹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물론 이제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 관광업에 계시는 분들은 시사하는 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제일 주목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 국내 여행 쪽을 강화한 OTA는, 즉 코로나 때 야놀자하고 여기어 때는 성장했습니다. 이 손익이 또는 매출이 줄은 게 아니고 늘어났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3천만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는데 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시는 이 3천만 명의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국내라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된 섬, 뭐 강원도 쪽이나 이제 남해 쪽이 이제 수혜를 입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산 쪽이 있는 약간 좀 펜션이 조금 한적한데 이런 데들은 계속 소비자들이 갔어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여담입니다만 호캉스, 그러니까 호텔 쪽은 우리 9시 막 문 닫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텔은 잘 됐어요. 왜? 9시 문 닫으면 갈 가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사가지고 호텔에 들어갑니다. 친구들끼리. 그래서 참 그런 어떤 팬데믹 상황에도 나름대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핀 회사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른 데들이 했던 거지만 보고 배울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2024년도 한국 여행시장 규모가 81조라고 합니다. 메가 트렌드 미래 여행 산업을 그리다라는 데서 81조 중에서 이제 아까 온라인 여행 시장 규모가 26조. 이 모바일은 온라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81조 중에 26조면은 한 25%? 30% 정도 점유율이니까 더 많이 넘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행 시장이 커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요즘에 우리가 MG 막 그러시는데 젊은 세대 분들은 돈을 안 모읍니다. 월급 받으면 여행 가려고 딱 킵해놨다가 1년에 2번 무조건 여행 갑니다. 저희 기성세대, 저도 뭐 기성세대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 세대만 해도 월급을 받으면 최소 50%부터 70% 저축이에요. 나머지는 군픽하면 살죠. 근데 그 저축을 하는 목적이 있었죠. 내 집장만. 집을 하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축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다 쓴다? 자기의 여가 시간에 충분하게 쓰고 즐기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공급. 이 얘기는 뭐냐면 볼거리, 먹을거리, 갈거리가 너무 많아요. 막 출렁다리가 하루에 한 달에 두세 개씩 생기죠. 케이블카. 이 공급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땅이 작은 게 아니라 진짜 저희 나라 볼 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마음 먹고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냥 컨텐츠가 그만 하다 그러면 뭐 맨날 에버랜드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마다 갖고 있는 이 관광 명소들 이런 데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갈라 그러면 막 버스 타고 해야 됐지만 요즘은 다 자가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렌트카 빌리잖아요. 쏘카 같은 것들. 너무 환경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놀자가 22년도에 4조 원 거래액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여행을 아우르고 있는 게 우리가 교통, 숙박, 먹는 거, 노는 거 이게 다 이제 여행 쪽에 관련돼서 있는 어떤 하나의 축들인데 야놀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죠. 처음에 야놀자가 모텔로 시작을 했잖아요. 모텔. 그 모텔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시작을 했다가 확장을 한 거예요. 그 야놀자는 다 전략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다 구성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모텔이라는 것을 카테고리를 찍은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 소비자가 들어올 때 과연 모텔만 서비스를 하면 안 되니까 호텔까지 확장을 한 거고 호텔 이후에 제가 있었던 레저큐를 또 인수를 해서 레저 액티비티 쪽까지 늘린 거고 또 얼마 전에 또 시금 뭐 우리 저기 그 줄 서는 앱 사업자 그쪽까지 좀 인수를 해서 야놀자는 참 이렇게 카테고리 확장 전략을 잘 세운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본력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본을 소프트뱅크라는 손정희 회장한테 엄청나게 큰 자본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플레이를 해나가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 OTA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얘기를 감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는 이 곳들 이제 스타트업들이거든요. 이제 관광 벤처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인정한 이제 관광 벤처로서 뭐 프렌트립 이 프렌트립은 이제 주로 여가나 모임 같은 것들을 하는 하나의 사이트예요. 이 OTA들 보시면 무언가 딱 특정 영역에 한 버티칼로 딱 쪼개져 있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버티칼 뭐 스테오폴리오가 그러면은 이제 숙박 중에서 약간 그런 쪽으로만 먼저 자기가 집중해서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확장 전략을 야놀자처럼 펼 수도 있겠죠. 그래서 OTA 쪽에서는 이렇게 버티칼로 앞으로 많은 벤처들이나 스타트업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티컬 OTA 같은 것들도 눈여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여기에서 OTA 사업을 한번 준비하거나 계획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버티컬 먼저 시작하신 다음에 종합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OTA 얘기를 하면서 야놀자 앱을 쓰시는 분들 보시면 내가 야놀자 들어가서 검색을 일부 하잖아요. 이제 강원도 숙박. 그리고 이제 앱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야놀자라는 이 친구가 저한테 고객님 혹시나 상품을 만족한 걸 못 찾으셨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큐레이션 일종의 다시 피드백을 줘요. 이게 이제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들하고 계속 꾸준히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서 사람이 내가 마음에 맞는 숙소, 마음에 맞는 관광지 어디를 갈까라는 걸 찾으려고 하면 시간하고 돈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하고 돈을 써서 만족도가 높은 것들이 결국은 후기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될 텐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후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광고 회사들이 거기에 이제 후기를 인위적으로 막 달아주고 인플루언서다, 뭐 유튜버다 이런 분들이 정말 그거를 뭐 진정성 있게 담은 부분들도 계시지만 광고용으로 처음에 광고도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마케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공간 활용 능력을 디지털 시대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도 이제 회사에서 저희 이제 팀원들 구성원들한테 어떤 업무 지시를 내릴 때 그 사람이 그걸 얼마나 빠르게 갖고 오느냐를 보면 결국 검색 활용 능력이에요. 검색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레포트를 하루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주일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사 자격증 같은 것들은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MZ세대는 반응이 빠르대요. 뭐 하나 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휴대폰 용량이 커요. 저희 기생세대들보다 휴대폰 그 기가바이트라고 하는 게 막 256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뭐 다운로드 받는 거에 익숙해요. 그리고 쉽게 질리고 디지털 세대라고 하죠. XY세대는 아날로그 시대랑 디지털 세대랑 같이 겸비했던 저희 같은 세대인데 일단 의심을 해요. 이게 혹시 스팸 아닌가? 그러면서 그 앱 하나 설치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가치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공간에 락인, 종속될 수 있다는 거죠. 쿠팡이 왜 이 엄마들한테 인정을 받냐면 그 무료 배송 4,900원인가 내는 무료 배송 때문에 엄마들 난리예요. 왜? 샀다가 다시 반품해도 되는데 물론 많이 막 그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제도. 그다음에 저기 뭐냐? 배송. 뭐 내일 새벽에 그냥 바로 오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엄마들한테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4,900원씩 내죠. 이 구독 서비스로. 여행은 보시면 알겠지만 야놀자 앱을 매일 들어오는 앱 사용자 없어요. 내가 이제 어떤 여행을 가기 위해 목적이 있을 때 들어가는데 그래서 야놀자의 대표이사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앱을 소비자들이 매일 들어오게끔 하고 싶은데 네이버처럼 카카오처럼 매일 사용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해결을 카테고리 확장해서 잡은 거예요. 숙박만 있었으면 진짜로 그냥 숙박을 여행 가기 위해서 출장 가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만 들어오겠죠. 3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근데 거기에 먹는 거, 노는 거, 막 해외여행 이런 거 다 갖다 놔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매일 들어가면 뭐 나름대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카테고리가 많다는 얘기는 둘러볼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 정책으로 구독 서비스까지 발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사업자들인데 지금 쿠팡, 당근마켓, 넷플릭스, 배달의 민족 구독 서비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여행 쪽에서 구독 서비스가 저는 야놀자하고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가 아마 출시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물론 쿠팡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 구독 서비스 하진 않겠죠. 정말 이렇게 여행을 자주 가는 빈도수가 뭐 그 예 중에 하나가 내가 호캉스 여자친구들 우리 딸아이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호텔 하나 빌려서 하룻밤 묵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1년에 5번 정도 준다고 하고 구독 서비스 쪽으로 뭐 일종의 멤버십처럼 이렇게 출시될 확률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과연 저런 야놀자 국내 OTA 중에 사업자들이 저런 구독 서비스를 내놓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은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야놀자 지금 좀 장표가 좀 많죠. 이거는 뭐 제가 야놀자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OTA에서 야놀자가 성장하게 된 배경 때문에 그래요. 자, 왼쪽에는 하나투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대 어르신 하나투어 종합여행사.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4천억 될까요? 처음에 하나투어가 야놀자 같은 데들을 주목했다면 그리고 하나투어의 경영진들이 OTA를 무시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뭔가 전략의 방향을 잡아서 대응을 했다면 아마 하나투어가 지금 이렇게 야놀자는 지금 기업 가치가 10조가 넘습니다. 손정희가 2조 3천억인가 4천억을 투자할 때 기업 가치를 10조를 보고 투자한 거예요. 와, 불과 야놀자가 2004년인가? 뭐 그때쯤 오픈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나투어를 지금 뭐 기업 가치로 상대가 안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품 뭐 하나투어도 많고 야놀자도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거 있죠. 두 회사의 비전이 달라요. 하나투어는 우리나라 1등 종합여행사. 야놀자는 트래블테커, 글로벌 트래블테크 넘버원 기업.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고 비전이 다르죠.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저쪽 회사와 하나투어라는 회사와 야놀자 같은 회사를 비교놓고 봤을 때 오른쪽이 뭐 제가 하나투어에 막 돌팔매를 말 수도 있겠지만 이쪽이 더 훨씬 비전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투어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2016년도가 17년도에 하나투어도 OTA를 선언했었어요. 우리도 OTA로 가겠다. 근데 결과가 이게 딱 거기에 걸맞게 나오지 않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야놀자가 이 빅데이터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앞으로는 이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뭐 오늘 질문 중에 그 AI 챗 GPT 관련된 부분들도 어떤 분 질문해 주셨던데 그럼 향후에 여행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상품을 기획하시는 분이 기획을 해서
OTA 같은 데다 올려서 유통을 하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인데 과연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 인공지능 AI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챗GPT가 그런 측면에서는 상품을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빅데이터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인터넷상에 떠 있는 그게 구글이든 네이버든 거기에 남겨진 후기, 블로그, 검색 이런 것들 다 뒤져가지고 얘가 생성형으로 다시 알고리즘으로 그 짧은 시간에 그 거대 그 서버가 그걸 작동시키는 건데 저희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브들이 다 기록을 남겨놓잖아요. 강릉에 갔는데 커피 안목해변에서 커피 먹고 저쪽 안반대기 가가지고 막 이런 얘기 막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얘가 딱 그냥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코스를.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상품을 기획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AI가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야놀자는 지금 이미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고 고객이 검색하는 검색 트렌드를 보고 이 사람이 주문을 안 하면 잽싸게 또 붙어가지고 다른 걸 또 이렇게 추천해주고 하는 것들 그 한 분의 고객 하나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인수입니다. 막 이 기술 회사들을 다 인수해가지고 회사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상품 기획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조금 시사점이 있는 분들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투어패스 검색해보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투어패스라는 거는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을 이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대신 가성비를 높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성비를 높인다는 얘기는 어떠한 입장시설 한 군데에다가 내가 그 단품을 팔기 위해서 공급과 할인을 해달라고 하면 미쳤습니까? 뭐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할인밖에 안 줘요. 근데 이거는 패스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공급했는데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설 상품을 공급하시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기존에 있는 내 시장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급률을 잘 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 투어패스는 지자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전라북도가 2017년도에 제일 먼저 오픈을 했고 양평 뭐 지금 전라북도가 지금 누적 30만 개가 아니라 어제 들어가 보니까 60만 정도 벌써 구매 고객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투어패스라는 상품을 제가 기획을 하면서 이 투어패스가 갖고 있는 힘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여수에 가도 그래요. 여수의 고민이 또 단양도 그래요. 아, 어느 한쪽에 관광 명소만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거긴 주차는 안 해.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패스 형태로 묶어 놓으면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광지가 좀, 왜냐하면 내가 산 패스 안에 내가 평상시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관광지들이 있으면 패스를 사면 한번 가보게 돼 있어요. 왜? 어차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가격에 내가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이 균형 발전적인 부분들, 분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고요. 그 상품을 만들 때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뭐 저기 단양 가볼 만한 곳, 단양 맛집 이런 거 검색을 하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을 기획을 해서 패스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특허가 걸릴 만한 일도 아니고 머리만 잘 쓰시면 이런 상품들을 남들이 하지 않는 상품들을 만들 수 있어요. 혹시나 이제 지방이나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 지역의 관광 사업체들 그게 이제 식음 쪽이든 숙박 쪽이든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보시면 되게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참고적으로 이제 판매된 현황 같은 것들은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익한 빅데이터 통계 사이트라 그래서 네이버의 데이터랩 이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 아까 제가 검색사 자격증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반 백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썸트렌드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유료 모델인데 무료로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 있고요. 그 다음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여기서도 이제 지역마다 어느 관광지를 제일 많이 가는지 이런 게 다 요즘은 한국관광공사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데이터 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완주군에 와서 방문자들이 어디에서 완주군으로 들어오는지 또 이 사람이 또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 소비를 그리고 또 어떤 걸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관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이트입니다. 요게 제가 이제 버티컬 OTA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소개드리는 회사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육성하고 있는 관광 벤처들이거든요. 이 관광 벤처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벤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한복남이라는 회사인데 이 한복남이라는 회사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 대여해 주시는 회사입니다. 지금 막 경복궁에다가 막 회사가 엄청 성장해가지고 대표이사님 만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없을까? 컨텐츠, 한복 대여. 여기에 이제 대여할 때 예약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게 결국은 트래블 테크 기업처럼 뭔가 IT를 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번째 세션에 제가 했던 거는 2022년도에 저희 회사가 직접 이제 했던 프로젝트인데 경상북도에 있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계시는 사업체 이 사업체들이 나도 내 상품을 온라인으로 좀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뭐 분들이라던가 또는 그 지역의 특산물 또는 뭐 이렇게 뭐 전통주 근데 내가 이걸 갖다 만들어서 온라인 요즘 온라인 대세라며 온라인으로 어떻게 팔아야 되지? 팔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다 수집을 해서 물론 이제 예산은 경상북도가 지원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원석을 발굴하는 거예요. 원석을 발굴해서 이 협업 이제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여기 거기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지자체 관광 사업체가 하나의 저희가 돼서 이 온라인으로 라이브 커머스 그다음 OTA 그다음 광고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유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을 발굴하는 과정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수수료 있죠 수수료 이게 이제 OTA 수수료들이에요.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채널마다 다 수수료 정책이 조금씩 바뀌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행 상품을 인터파크에 올리려고 그러면 15%는 걔네들한테 줘야 되는구나 라는 그냥 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 이게 저희가 직접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거를 틀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협상으로 이제 광고를 안 받는 데들도 협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비를 내는 데들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유용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획전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그 관광 사업체들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발굴해서 그 발굴된 것들을 OTA라고 하는 이런 채널 쪽에다가 다 등록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이제 한 번씩 경험해 본 그 관광 사업체들은 야, 이래서 온라인 하는구나. 이래서 디지털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한 번 익숙해지시면 이제는 그분이 코치를 많이 안 해도 자생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상품을 등록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유인물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채널별 판매 순위. 그 경상북도에 있는 상품들을 우리가 채널에서 팔았더니 네이버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뭐 절대적이죠, 거의. 티몬 요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런 것들이 있냐면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이 검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채널 파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여행이나 레저 쪽을 또 띄우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OT 전문가인 야놀자는 근데 결국은 그 MD, 그 채널에 있는 OT에 있는 MD들이 요거를 얼마나 내 것처럼 막 진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하는 의지, 그 MD의 의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경상북도 했던 그 컨텐츠 중에서 이거 혹시 제품 보셨나요? 물회입니다. 물회. 포항의 물회를 아이스 커피처럼 테이크아웃으로 갖다가 먹는 제품이에요. 이거 대박 났어요. 이 사업자는 가맹점을 계속 늘려나가고 자 디지털 전환의 힘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디지털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포항에 오시는 분들한테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그냥 아마 절대적으로 양이 늘어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런 상품들이 유통이 되고 바이럴이 되면서 이분은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너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스킵하는 것들도 좀 많아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마무리 멘트에 하고 싶은 얘기는 상품 기획을 암만 잘해도 그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그 상품은 가치가 없습니다. 자, 상품 기획을 대충 해도 물론 상품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 하지는 않겠죠. 예, 본인들은 열정을 다했지만 이 유통 이런 OTA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밀어내고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시면 그 좋은 상품도 소비자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유통이 반이다라는 말씀으로 제 오늘 발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